자, 근로자 수는 400명, 총 근로시간 수는 48시간 곱하기 50주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재해 건수는 210건, 그 다음에 연 근로 손실 일수가 800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연간 재해 건수와 연 근로 손실 일수가 주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 재해 건수는 언제 구한다? 해당은 도수율 을 구할 때 사용하며 연근로 손실일수는 강도율을 구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재해 건수는 회이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재해율 계산 중에 강도율을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율 어떻게 구한다?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근로손실일수. 그 다음 강도율은 곱하기 1000을 하게 되죠. 자, 그럼 강도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근로 총 시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수와 그 다음에 근로시간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400명 곱하기 48 곱하기 50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연근로 손실일수 800을 대입, 그 다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에 관련된 것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중재를 아주 잘하는 삼룡이가 있었는데 4일 동안 중재를 한 삼룡이는 뿌직하고 열받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4일의 4일은 무엇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2명이므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중재를 잘하는 삼룡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된 재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6개월 포함이 되겠고, 부상자가 4명인데 2명 이상이기 때문에 4명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뿌직하고 열받아.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열받아기 때문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인 12명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고, 4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 라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OJT, on the job 트레이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OJT와 비교해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프 JT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와 오프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on과 오프이기 때문에 오프는 작업이 끝나고, 자, 그 다음에 O는 작업 중에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면 직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교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맞게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타 직장의 근로자와 일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타 직장의 근로자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오프JT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도 오프JT, 그 다음에 다수의 근로자에게서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것도 오프JT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기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안전검사가 아니라 안전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법 어떤 거 배웠었죠? 너무 배고파서 뭘 먹었다? 롤케이크 사고네 라는 암기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리 배고프어서 뭘 먹었다? 롤케이크 사고네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래서 전은 무엇이다? 전단기 및 절곡기라고 볼 수 있겠고, 리는 리프트, 그 다음에 고는 뭐다? 고소작업대, 그 다음에 프는 프레스, 그 다음에 아는 압력용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롤은 뭐다? 롤러기, 그 다음에 크는 크레인, 그 다음에 사는 사출상용기, 고는 곤돌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1번 원심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그리드 이론에서 인간관계 유지에는 낮은 관심을 보이지만 과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는 리더십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게 앞부분은 무엇이냐면 앞부분은 일, 뒷부분은 인기와 관련된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앞부분이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앞부분은 9,
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인 인간관계는 낮은 관심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인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합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예산업안전관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점검 시기에 따라 구분했을 때 다음에 설명하는 안전점검은 무엇인가? 자, 안전점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먼저 가장 많이 점검을 하는 수시, 일상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특별할 때 점검하는 특별점검, 마지막으로 임시점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작업 담당자 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기계의 공구 등을 매일 작업 전 혹은 작업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일상점검 혹은 수시점검이 정답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자의 출입 금지 표지에는 무엇이 있냐면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그 다음에 성면 취급 및 해체 작업장, 그 다음에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1번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골라내면 되겠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업장에서 58건의 경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인리의 재해구성 비율을 적용했을 때 이 사업장의 재해구성 비율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구성은 중상해, 그 다음에 경상해, 무상해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인리의 재해구성 비율 정말 중요하죠. 중상 또는 사망이 1로 봤을 때 이때 29에 해당되는 경상해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300에 해당되는 무상해 사고가 발생된다. 자, 그래서 무상해 사고가 300개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경상해는 58건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29에서 2배가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과 사망도 2배, 그 다음에 무상해도 2배를 내주게 되면 2대 58대 60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이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 1인당 평생 근로시간은 12만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산도 수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환산도 수율 F는 연근로 총시간수, 그 다음에 재해건수, 그 다음에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환산도수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건수는 20건, 그 다음에 재해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재해자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연근로 총시간수 500명,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제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8시간, 1년 30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경우 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생 근로시간이 12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건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안전교육의 단계에 있어서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습득하게 하게 하는 교육은 무엇이다? 기능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은 3단계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먼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교육,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직접 한번 행동함으로써 실무나 현장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능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태도 교육을 하게 되는데, 태도 교육에서는 생활지도나 작업 동작지도 등을 통해서 안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의 음성적 의사소통이 더욱 효과적인
시각적일 때는 언제인가? 자, 우린 일반적으로 이것과 비교해주면 되겠죠. 음성적이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과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더 기억을 오래 남길 수 있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상황이거나 주변이 시끄러울 때 이 시각적 상황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게 되면 주위 환경이 소란스러울 때 청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일 경우에는 귀로 들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지 않겠고, 그 다음에 정보가 정확한 순간을 다룰 때, 그러니까 빨리 들어야 될 때는 음성적 의사소통이 효과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제시했을 때는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활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